연금도 냈는데 그 금액을 또 세금 내면 기분 더럽잖아요.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세액 감면이란 게 뭔지, 그리고 세액 공제라는 뜻이 뭔지, 오늘은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뎀 세금 공부방 지재훈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저는 오늘 한번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우리 본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리고 통합고용 세액 공제, 이런 것들 뭔지는 알려드리는데, 그 정의가 뚜렷하게 모르시는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세액 감면이란 게 뭔지, 그리고 세액 공제라는 뜻이 뭔지, 그리고 우리 세금 깎아주는 거 또 있죠? 소득 공제라는 거. 그 세 가지 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세금에서 어떤 계산 구조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일단 총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인이 버는 모든 소득 금액을 합치는 게 1차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소득세 6개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해야 되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뭐 이것저것 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수익을 우리는 사업 소득 플러스 금액이라고 해서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럼 기타 소득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 로또 당첨된 대표님 거에 그 지급 명세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타 소득은요, 20몇 억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필요 경비는요, 1,000원이에요. 로또 사는데 1,000원 들잖아요. 내가 23억을 얻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000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로또 되시는 건 너무 부러운데. 거래처 대표님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잘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자나 배당은 필요 경비가 있을까요? 아니죠. 돈 많으면 생기는 것들은 필요 경비라는 걸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근로랑 연금은 세금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냥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빼줘요. 연금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근로소득자 세금 덜 내라고. 그러면 이 6가지 소득들이 이자 소득 금액, 뭐 근로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이 다 합쳐지면 이게 바로 종합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빼주는 거를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공제라는 게 빠지면 우리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벌써 이상하거든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이 기준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인데, 그 전에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인정하는 비용에다가 더 빼주는 게 소득공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비용이 있지만 소득공제라는 거를 내 소득에서 더 빼주니까 세금이 덜 나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뭐가 있죠? 우리 인적공제.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돈을 버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부양가족 많잖아요. 우리 부양가족이 연로하셔요. 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장애인이셔요. 그러면 복지하는데 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소득공제에서 더 빼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해도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연금 낸 거는 소득공제로서 또 빼주는 거예요. 왜냐? 연금도 냈는데 그 금액을 또 세금 내면 기분 더럽잖아요.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드는 것 중에 더 빼주는 금액이 비용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걸 소득공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소득공제를 얻기 위해서 부양가족을 얻을 수 있나요? 뭐 결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연로하실 수 있나요? 나이가 되시면 연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굉장히 사업자가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요,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 의사로 가입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시는 것들 두 가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 공제를 빼주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돼요. 이 산출세액의 정의는 그냥 세금이 계산된 금액이에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세액 감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액 감면이란 뭐냐? 그냥 우리 업종별 아니면 이제 어떤 업종의 특성상 받을 수 있는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그냥 안 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소기업이고 일정 업종만 영위하면 무조건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소매도 10% 빼주고요. 서비스료도 20% 빼주고요. 서비스가 수도권 외 지역을 하면 30%로 빼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우리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하냐 또는 업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액 감면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액 감면은 중요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세액 감면의 감면율은 동일하지만 세액은 엄청 줄어들어요. 산출세액이 10만 원이 나온 사람이 30% 감면 받아봐요. 그래봤자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온 사람은요, 30% 받는 순간 3천만 원이 세금 감면이 되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예를 들어볼까요? 100%잖아요. 100%인데 그냥 아예 안 내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1억 원 세금 낼 사람이 산출세액 나온 사람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 적용받는다? 그거 얼마나 이것보다 효과적인 세액 감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이 많이 나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는 뭘까요? 세액 공제는요, 산출세액에서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를 내기만 하면요, 표준세액 공제라고 그냥 7만 원 빼줘요.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세액 공제라고 8세 이상 자녀만 키우면 15만 원, 뭐 30만 원, 뭐 35만 원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출산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출산하기만 하면 첫째면 30, 둘째면 50, 뭐 셋째면 70 이렇게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사업자나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세액 공제라는 건 딱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통합고용 세액 공제라는 거 저희가 되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에서 1,550만 원 빠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어떤 세액 공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저도 뭐 출산 계획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300, 500, 700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세금 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소득 공제 이거 한번 계산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내 개인이 갖고 있는 6가지 소득을 합쳤을 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서 돈 많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적용해주는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빼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생겨요. 그 과세 표준에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그 산출세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게 세액 감면, 그리고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세액 공제. 그러면 이제 결정된 세액이라고 해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금 신고 잘못했어요, 아니면 뭐 누락했어요,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받는 페널티가 가산세.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먼저 낸 세금이라고 하는 기납부세액을 빼주면요, 그럼 종합소득세 차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우리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공제가 좋냐, 세액감면이 좋냐, 세액공제가 좋냐 물어보시면요, 거래처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되게 효과적이죠. 단순히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럼 제가 소득공제는 비용 처리를 더 받는다고 했죠? 그 200만 원의 비용 처리 더 받는데 지금 내 과세표준이 1억인 사람한테 200만 원과 과세표준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의 200만 원 비용 처리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200에 35%를 뺀 금액 거의 70만 원이 내가 세금에서 빠지냐, 아니면 200에 6% 곱한
12만 원 정도가 세금에서 빠지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굉장히 효과적이다. 1억 원 초과하는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노랑우산 공제를 연간 2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하지만 200만 원 가입했는데 세금 70만 원 빠지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꼭 가입하시면 돼요. 하지만 세액 감면은 산출 세액이란 게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적용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금액이 아주 정확히 확정돼 있어서 어떤 사업자나 동일하게 세금이 빠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 가지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제 우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산출세액이 10만 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1,500만 원 있어요. 근데 10만 원에서 50% 곱해봤자 5만 원 세금에서 빠지는데 난 1,550만 원짜리 안 받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포기하고 1,550만 원으로 공제를 받고,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의 이점을 또 말씀드리면 세액 공제는 10년간 계속 쌓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25년도에 못 받죠? 26, 27, 28 이거 날라갈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더욱더 중요한 감면과 공제를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잘 판단해서 적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설명드렸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금 신고할 때 세액감면 빠졌으면 산출세액에 빠진 거 금액 있는 거 보면 되고,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고정금액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지만 이것만 아시면 이제 감면이나 공제 그런 것들 뭔지 되게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받을 수 있는 감면 공제들 절대 빼먹지 않고 누락하지 않고 세금 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